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21년 이제 2회로 넘어갑니다. 2회입니다. 자, 2회 전기 설비 기준에 대해서 우리 20문제 한번 기술 기준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플러덕트 홍수에 의한 저 목랩에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럼 뭐죠?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건 뭐죠? 단선을 쓴다는 얘기죠. 자, 단선은 우리 어디일 때 단선 쓴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굵기가요? 그렇죠? 10 이하예요. 10 스퀘어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0이 안 될 때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대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다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최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10이 됩니다. 이 최대란 말이 없으면 답이 4개가 다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선의 의미였다. 자, 이거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여기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뭐가 되죠? 16까지 됩니다. 알루미늄을 쓰는 16. 그 말이 없을 때는 10. 그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좀 여러분들 거로 좀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답을 찾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 상식선에서요. 자,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원칙입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 끼어 들어온 거예요. 21년도부터요. 전혀 새로운 내용이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 자, 1번. 전기 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없도록 시사한다. 안전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2번. 전기 설비는 다른 전기 설비, 그 밖에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어떤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을 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안전하고 관련된 거죠. 3번. 전기 설비는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 사업의 건전함, 이거는 좀 안전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은가요? 내용 자체가요. 근데 내가 모르더라도 요거는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그 답을 3번을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처음 보는 문제였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유형의 문제 많아요. 어떤 건 상식선에서 푸는 문제도 있고, 뭐 별의별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우리는 3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아파트 세대 욕실에 비대형 콘센터, 그죠?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생소하다 그럴지 모르겠죠. 자, 우리 욕실에 설치하는 콘센터에 대한 규정입니다. 1번, 콘센터는 접지극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어디 좀 이상하죠. 자, 2번,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콘센터는 방습 장치를 설치한다. 맞잖아요. 자, 3번, 콘센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 요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죠? 절연 변압기의 용량은 얼마요? 3kV 이하로 한다. 맞습니다. 자, 4번, 제일 중요한 거죠. 콘센터를 시설하는 경우 인체 감전 부형 누전 차단기, 그죠? 동작형에서 동작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도가 몇 mA 우리는 15mA 이하. 몇 초 내에 동작한다고요? 0.03초 이내에 동작한다. 이하에 동작한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 나와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왜요? 욕실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욕실은 어차피 물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욕실은 자, 우리 물기하고 뭐 있다? 관련됐다. 근데 시험 볼 때 물기하고 관련된지 않은 전혀, 그죠? 낯선 곳에 설치 안 됩니다. 자, 물기가 있는 쪽과 물기가 없는 쪽으로 갈라진다. 그럼 이때는 아까 뭐라고 했나요? 저기 보시면 0.03초 이내에 동작하고, 자, 몇 mA에 동작한다고요? 15mA. 자, 여기도 똑같이요. 0.03초 동작해야 되는데 이때는 좀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몇 mA라고 그래요? 30mA. 그죠? 2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기가 있는 쪽과 물기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규정이 살짝 바뀌어 있다. 달라진 부분,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서 답을 찾으시면 그렇지 하고 답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변압기 용량은 몇 kV라고요? 3kV 이하. 자, 전류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동작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래서 접지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접지극이 있는 것을 써야 된다. 그래 안전합니다. 이런 부분들만 확인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3번이었어요. 자, 4번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4번 답, 요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충분히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탄행식 변압기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이 형태를 보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차단, 여기 3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차단 장치를 써야 되는 게 있고요. 자동으로 차단하는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동으로 차단하는 차단 장치 또는 뭘 설치한다고요?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그렇죠? 이렇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탄행식 변압기는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보 장치.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느 게 더 위험한 상황일까요, 여러분들? 위험한 상황에서 차단을 하고 보는 게 그 상황이 엄중한 거예요? 아니면 일단 경보부터 올려놓고 보는 게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상황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바라봤을 때 일단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일단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우리는 경보 올릴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우리요? 차단을 먼저 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탄행식 변압기의 경우는 쉽게 말하면 아주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변압기의 내부 고정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변압기의 내부 고장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변압기의 내부 고장이면 어떨 때 우리 저거고 어떨 때 이거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5,000에서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뭐를 넘어간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량이 좀 크죠? 그죠? 넘어갔을 때는 위험하니까 차단부터 먼저 하고 추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걸 뭐 고치든 뭐 하든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일단 회로를 끊어놓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억을 좀 하시라는 의미.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제 나오면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몇 가지 있다고요? 크게 경우 있어서 세 가지 있습니다. 경보, 자동으로 차단, 경보 또는 자동으로 차단.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렇거든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 4번의 답은 경보 장치. 아마 요게 같이 있었으면 여기도 차단 장치가 있고요. 경보 장치 또는 차단, 이게 세 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었으면 찾으실 때 좀 갸우뚱했을 건데 이게 하나만 있으니까 답 찾는데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바뀐 규정입니다. 새로 바뀐 규정이 끼어들어서 상당히 어려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맞으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나 또는 복합해서 복합해요. 시설 하이하는 접지극의 방법으로 틀린 거. 그렇죠? 자, 보면 1번에 나와 있는 지중 금속 구조물 맞습니다.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맞고요. 케이블의 금속 외장 및 그 외의 금속 피용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지에 매설된 강화 콘크리트 요겁니다. 강화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건 제외예요. 거기에 용접된 금속 보강제를 우리가 접지극 쓴다? 아닙니다. 그죠? 요건 제외예요. 요거는 제외다. 요건 접지극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서 답책 하나 정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오늘 조금 생각을 했으면 이것도 처음 나오는 문제지만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옥내 배선 공사제 반드시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뭘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전선을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반드시 절연전선을 사용할 필요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나전선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전선을 써도 원래는 나전선 쓰면 안 되잖아요. 옥내. 그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옥내 나전선 쓰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규정이 있었을 거예요. 나전선을 써도 되는 게 애자 사용 공사에서의 뭐 어떤 경우. 그죠? 뭐 접촉 전소에 사용되는 경우. 그다음에 덕트 공사에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버스 덕트하고요. 뭐가 있었죠? 라이팅 덕트. 버스 덕트하고 무슨 덕트예요? 우리요? 라이팅 덕트의 경우에는 뭐를 써도 된다고 얘기죠? 나전선을 써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연전선 사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전선.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역추적해서 답은 이 내용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죠? 요건 찾을 수 있겠네. 그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라이팅 덕트하고요. 우리 뭐죠? 버스 덕트입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애자 사용 공사, 그다음에 뭐 접촉 전선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조금 어려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설명드린 거 있죠? 그걸 잘 활용했으면 이 문제도 우리 찾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바뀐 규정이지만 바뀌었어요. 규정이 개정됐다고요. 그렇지만 쉬운 문제였죠. 볼까요? 지중전선으로 직접 매설 시기에 의해서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뭐죠? 있는, 요게 키워드죠. 압력을 받을 우려가 뭐죠? 있는 장소. 그죠?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자,
자, 있다는 얘기는 우리 뭐죠? 1m로 갑니다. 그죠? 없는 경우에 나머지 경우는 어디로 가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우려가 있을 때는 1m고요. 그 외에는 뭐죠? 0.0으로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의외로 별것도 아닌데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왜?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개정됐는데 다른 거에서 1m로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요건 설명 안 드릴게요. 괜히 여러분들 혼동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미터가 있었어요. 요거보다 좀 큰 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고. 그래서 이게 살짝 개정이 돼서 끼어 들어와 있다. 그런 것들 놓치지 말자.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의 답은요. 우리 몇 미터라고요? 1m. 어떨 때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1m 속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그죠? 나머지 기타의 장소에 우리 뭐죠? 0.6으로 가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 몇 번이었습니까? 7번이었습니다. 7번. 확인하셨어요? 답을 찾아보시고요. 자, 8번 갑니다. 8번. 자,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다음 요소 중에서 이를 조합하는,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돌침 방식, 수평도체, 메시도체. 이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 수레부에서 나오죠. 수레부. 그죠? 건물 옥상 위쪽입니다. 위쪽. 우리 크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크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낙뢰가 딱 치면 여기 요게 수레부 쪽입니다. 수레부. 그리고 낙뢰 치면 얘를 끌고 내려와서 우리 뭐죠?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를 2번, 여기 뭐죠? 3번. 이쪽을 뭐죠? 수레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2번을 뭐죠? 인하도선. 여기 2번이, 여기 1번이고요. 여기 2번이에요. 인하도선. 그리고 3번. 이거 뭐죠? 접지극.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돌침 방식, 뭐 수평도체, 메시도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수레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돼요. 인하도선. 그 다음에 여기는 접지극. 접지극이 막 이만큼 있어요. 그거 못 외웁니다, 우리. 그죠? 그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설사 나오더라도 외우면 안 됩니다. 그거 외워지지도 않고, 그거 외우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아마 그거 외우시려면 수십 번 외우고 잊어버리고 해야 아마 외워질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거 외우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8번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9번 갑니다. 자, 변전소의 주요 변압기 계측 장치를 시설해서 측정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 제외된 거, 그렇죠? 자, 우리 뭐 있어야 되죠? 전압계를 달아가지고요, 전압을 측정합니다. 그죠? 또 전류계를 달아서 우리 뭐죠? 전력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력계를 다룹니다. 그죠? 전력계를 달아서 뭐죠? 전력을 측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고 전력, 요거 답이 요거네요. 그러면 역류를 측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계측기를 탈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P는 우리 VI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여기 전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요거잖아요. 우리가 전압계를 가지고 요거를 측정을 하고 전류계를 달아서 이거를 측정하고 전력계를 달아서 얘를 측정했다면 굳이 얘는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또 사용해서 물론 설치해가지고 딱 보고 거기 나와 있는 숫자 가지고 확인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죠? 굳이 달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되죠. VI분의 뭐죠? P.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요거는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어떤 계측 장치로서 설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요거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럼 체크를 해주세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9번에 관한 내용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요. 10번 가볼까요? 10번 갑니다. 자, 풍력터빈 나왔네요. 자, 풍력터빈의 설비에 손상을 막기 위해서 시설하는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계측 장치로 틀린 거. 자, 우리 일단 풍력이니까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요? 통속이 있어야 되겠죠. 쿠션은. 그리고 어떤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도 있어야 돼요? 압력이 있어요. 그리고 온도에 따라가 조도하고는 거리가 없죠. 그죠? 이 날씨에 대한 어떤 조도 측정?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았었더라도 찾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이것도 처음 나온, 그러니까 개정된 상황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은 좀 여러분들이 좀 깊게 아주 정독을 하셨으면 문제를 내가 처음 보더라도 이게 맞나?
그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세요. 자, 11번 갑니다. 11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자, 합성수지 간의 지점 간의 거리를 2m로 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죠? 넘어갑시다. 자, 2번. 합성수지 간 안에.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 안에는 접속점 있다 없다? 없도록 한다. 그죠? 맞습니다. 자, 3번. 금속관 공사의 5개형 비닐 전선을 뭐 했다? 제외.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 공사, 뭐 여러 어떤 공사에 전부 다 뭐는 제외한다고요? 5개형 비닐 전선 제외. 그래서 우리가 OW 전선 제외. 그죠? 이런 말 쓰는 거죠. 요거요. 자, 4번.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를 설치한다. 맞습니다. 가까운 곳에. 자, 그럼 요거 틀렸네요. 합성수지 간의 지점 간의 거리. 자, 우리 몇 미터로 아냐? 거기 주어져 있는 것을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합성수지 간의 경우에는요. 요거는 1.5m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이렇게 세 개를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금속관. 자, 이렇게요.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이오 전선관. 그죠? 여기는 지점 간의 거리 몇 미터요? 2m. 여기는 1.5m. 여기는 몇 미터입니까? 1m. 그죠? 그 틀려 있는 겁니다. 2m 아니라 우리 뭐로 가는 거죠? 우리는 1.5입니다. 근데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마 요거는 충분히 맞추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우리 11번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번 찾아갑니다. 12번요. 자,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선한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지는 않지만, 그죠? 수시로, 그죠? 상주하지는 않지만 뭐 수시로 우리가 순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상주하는 장소에 기술원이 경보장치를 시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순회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옥내변전소에 화재가 발생,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아니죠. 화재가 발생하니까 뭡니까? 시설해야죠. 이런 곳에. 그렇죠? 자, 제어헬의 전압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소 냉각식 조산기는 조산기 수소의 순도가 몇 프로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거기 주어져 있는 형태를 좀 잘 보시면 답을 좀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우리 12번에 관한 내용, 자, 이게 뭐죠? 잘 거꾸로 보셔야 돼요.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시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90% 이하로 정한 거. 자, 일단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운전 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 재폐로 되는, 자동적으로 떨어졌다가 또 재폐로 했네요. 그죠? 이때는 굳이 경보장치까지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의미인데 좀 생각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지는 형태를 볼 때 우리 12번의 답은요. 그렇게 좀 낯설지만 그냥 체크 정도만 해주세요. 체크 정도만요. 자, 그 부분 기억하십니다. 자, 12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4번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3번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완벽하게 뭐 거기 규정에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린 답은 3번으로 체크만 좀 해놓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13번 갑니다. 자,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어때요? 자, 특화합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사용되는 비종, 철조, 비종,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탑의 종류에서 자, 지지물 양쪽에 경관차가 큰 곳, 경관차가 큰 곳에 사용되는 거. 우리 뭔가요? 내장형이죠. 그죠? 내장형입니다. 자, 각도형. 각도형 위에 또 이렇게 우리가 볼 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뭐가 있는 거죠? 직선형이 있는 거죠. 직선형은 3도 이하입니다. 3도로 넘어갔을 때는 뭐가 되는 거고요? 각도형이 되는 거고. 3도 이하. 그때 어떤 그 일직선상에서 설치되는 그런 형태의 철탑을 우리 뭐라 한다? 직선형.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도 이하, 여기는 3도 초과.
그렇게 해서 직선과 각도로 나눠지더라.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여기서는 내장형입니다. 내장형.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14번 갑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로가 있네요. 선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금속관을 우리 어떤 관 요걸 또 공사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 뭐에 대한 무죠? 땅속에다 묻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매설 금속체 측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공사하는 측과 그죠? 전기 철도 이쪽에 관련된 이쪽에 주가 이쪽이냐 요거를 설치하는 이쪽에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책임의 한계가 있잖아요. 공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뭘 설치한다고? 변전소. 변전소는 어디에 변전소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 철도가 이렇게 전기 철도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 이렇게 우리 저가형선이 달려가지고 여기 또 플러스선하고 마이너스선이 있고요. 여기다가 또 뭐가 있어서요? 변전소에서 전원을 공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전원을 공급받아서 이 열차가 진행을 해서 갑니다. 그럼 변전소 설치를 지금 이거 공사하는 사람이 이것까지 설치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뭐 한다? 그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것은 전부 다 어디냐면 전기 철도 측이에요. 그렇죠? 변전소 간의 간격을 줄인다. 전식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이런 대책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답은요.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은 아니에요. 여기서 누굴 찾는 거냐면요. 찾는 것은 매설 금속체. 맞죠? 3번. 어디가 아닌가요? 매설 금속체 측의 누설 전류에 의한 전식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에 고려해야 하는 방법으로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코팅을 한다든가, 그죠?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걸 빨리 위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배류 장치를 설치.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배류 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금속체를 갖다 전위가 낮은, 그죠? 저준위의 어떤 금속체를 갖다가 연결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들. 여기에 중간에 절연을 뭐 하기 위해서 중간에 설치 이런 건 전부 다 누가 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합니다. 금속체 요거 매설하는 업체 측에서 하지만 위에 나와야 되는 변전소, 그죠? 이거의 간격을 좁히고 넓히고 하는 것들은 어디요? 전기 철도 측에서 한다는 거예요.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그렇게 확인하시면 14번 좀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 그걸 좀 만드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15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나왔습니다. 자, 시가지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특급 가공전선의 지지물이 철탑이고 전선이 수평으로 2개 이상 있네요. 이상 있는 경우 상호 전선 간의 간격이 4m 미만일 때 특과 가공전선의 경관, 뭐 내용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자, 이때 우리 가공전선의 경관은 몇 미터 이하냐면 이때는 하나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 자, 우리 철탑의 경우에 우리 몇 미터냐면 경관이요 250m입니다. 4m 미만일 때 250m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400m로 가야 돼요. 400이다. 자, 원래 뭐 단주에서 주어져 있고 400m의 경우에 있는데 여기는 4m 미만인 경우에는 뭐로 간다고? 뭐로 간다. 자, 원래는 이 내용이 없으면 우리 몇 미터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400m로 가야 되는 겁니다. 철탑의 경우. 우리 기본적으로 400.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답은 생각보다는 좀 까다롭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 것에서 끌고 와서 문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이건 좀 굉장히 또 쉬운 문제죠. 16번이요. 자, 이것도 이제 새로 바뀐 규정이잖아요. 자, 전압의 정배에서 600V.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직류가 있고요. 규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자, 바뀌었습니다. 자, 몇 kV 이하인가요? 1.5 kV 이하죠. 그죠? 여기는 몇 kV 이하고요? 요거 이하고. 여기 저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고압. 또 뭐가 있습니까? 특고압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를 넘어가고 몇 kV까지요? 7 kV까지입니다. 여기도 요거를 초과하고 넘어가고 몇 kV요? 7 kV까지죠. 자, 특고압은 뭐가 됩니까? 7 kV를 먹은 거죠. 초과하면 전부 다 우리 뭐라 하냐? 특고압이라고 했는데 이거 찾는 겁니다. 600V니까 어디에 들어가죠? 교류, 여기 교류네.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0V니까 1kV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죠? 저압에서 저압으로 갑니다. 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좀 기억을 하셔서요. 여기 나와 있는 전압에 대한 구분 나와 있는 것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자, 17번이요. 동일 지물에 저압 가공전선하고 고압 가공전선 시설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일 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 완금이 있어서 위쪽 완금의 전력선, 아래쪽 완금의 전력선. 그러니까 전력선하고 전력선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만약에 고압이다. 그러면 여기 뭐죠? 우리는 저압이 아래입니다. 만약에 35kV다. 그러면 이거보다 낮은 전압인 저압과 고압이 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어디까지 가죠? 100kV까지 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병행규정. 그래서 우리가 병가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일 지불의 저압 가공전선과 뭐가 되겠죠? 고압 가공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을 저압 가공전선에 어디에죠? 어디에 설치합니까? 여기? 위, 아래? 무조건 우리 높은 전압을 위로 가고 낮은 전압 아래로 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두 개가 기준이면 고압이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고압 가공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을 저압 가공전선이 어디요? 위. 자, 이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요거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요. 자, 그 다음에요. 별개 완금류에 시설하며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는 우리는 얼마로 한다. 그죠? 우리 얼마 되죠, 여기요? 요 사이에 요거 이격거리예요. 0. 뭡니까? 5m. 여기는 1.2m. 여기는 뭐죠? 2m.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뭐 케이블을 썼다. 그러면 완의 규정이 있어서 우리 뭐로 갑니까? 0.3. 이런 완의 규정이 있는 것이죠. 여기는 뭐로 가고요? 0.5 완의 규정. 여기 1 이렇게 갑니다. 자, 이런 규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뭐가 되는 거죠? 0.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아마 요거는 다 맞췄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그 다음에요. 18번 갑니다. 보면요. 자, 사용전압이 154kV 전선로를 일정 특과 보안 공사로 시설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굵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굵기요. 자, 우리 굵기에 대한 100kV 하고요. 주어진 300kV. 규정이 요거인 거죠. 그렇죠? 요거 주어 있는 거잖아요. 100kV 하고요. 300kV입니다. 자, 요거죠. 자, 그러면 1호선은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있네요. 1호선은요.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형태를 보면 55하고 105, 요건 여러분들 외우고 계실 거예요. 55하고 150하고 뭐죠? 200. 굵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인장 강도도 있지만 이 굵기에 대한 거 요거 좀 외워달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150. 자꾸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자,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요.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지중함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지중함이요. 지중함 벌써하면서 지중함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 아마 숫자가 있으면 숫자는 뭐죠? 우리는 1입니다. 근데 여기는 숫자가 없네요. 그렇죠? 자, 1번.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장치를 하도록 한다. 맞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죠? 근데 넘어가자고요. 자, 견고하고 차량에 있다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 맞잖아요. 자, 그 안에 물이 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 그죠? 제거할 수 있는 구조. 맞습니다. 자, 4번.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자가 쉽게 열 수 있도록 없도록 해야 돼. 아무나 열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열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럼 2번, 3번, 4번 다 맞네요. 그럼 1번을 다시 읽어봐야 돼요. 아까는 맞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보면 조명 및 세척. 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세척 안 하면 어떤가요? 그죠? 그런 장치까지 우리가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우리 몇? 1번. 하도록 할 것이죠. 그렇죠? 뭐 있으면 좋지만 뭐 굳이 뭐 이걸 갖다가 설치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답은 1번 5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요. 19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19번의 답은 1번이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가 네요. 자, 고압 가공전선의 가공지선 아시죠? 가공지선을 나경동선을 쓰려고 한다. 자, 우리 가공지선에 나경동선을 쓸 때는요, 우리 지름 얼마짜리 씁니까? 우리는요, 4mm짜리 씁니다. 이거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공부 좀 하신 분들, 좀 집중해서 하신 분들 외에는 찾기가 그래도 좀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선뜻 딱 찾기가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 자꾸 하시면 되는 걸 여러분들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리할 때, 그죠? 최종적으로 가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똑같이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 문제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오겠지. 요즘은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한 거 외에 처음 본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거를 문제답을 찾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들 이렇게 해서요. 우리 2회에 대한 21년입니다. 20년 2회 우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20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앞으로의 유형이 어떻게 바뀔 건가를 염두하면 나름대로 공부를 그죠? 공부하시면서 고민을 해보면서 정리를 좀 잘 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시험 문제가 설비 규정이 좀 어려울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그래도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서 강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십시오. 에듀윌 합격 패스.